지난 시간에 렉탱글하고 필렛까지 공부했을 겁니다. 오늘은 폴리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이요.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정다각형이요. 그래서 이 폴리곤 명령어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다각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얘는 첫 번째가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다각형. 우리가 요거를 언제 했었냐면 보통 그 상대 극좌표 할 때 요걸로 연습을 많이 해요.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원에 내접하는, 원에 외접하는. 자, 서클을 두 개를 그려봅시다.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50. 이렇게 반지름 50인 원을 두 개만 그려봅시다. 자, 그려보시죠.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명령어 여기 들어있습니다. 폴리곤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몇 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몇 각형인지 여기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육각형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센터 오브 폴리곤. 그러니까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해 주세요. 아니면 모서리를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원의 중심을 지정해 보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인시크리브드 인서클입니다. 이거 그냥 쭉 붙여서 인시크리브드 인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단어죠? 인시크리브드가 뭐냐면 내접하다란 뜻입니다. 원 안쪽으로 접하다란 뜻이에요. 서큐시크리브드는 외접하다란 뜻입니다. 원 바깥으로 접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외우냐면 인시크리브드 인서클, 인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안으로 들어가는 내접. 인자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좀 편합니다. 인, 들어가다, 내접하다. 이렇게요. 자, 내접합니다. 라고 지정했더니 CAD가 다시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원 안으로 이렇게 내접된 정육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입니다. 엔터.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의 중심 지정해 주고요. 이번엔 서큐시크리브드. 외접합니다. 반지름 똑같이 50. 그럼 어떻게 됐나요? 외접된 도형 보이시죠? 보통 볼트머리가 이렇게 생겼죠? 볼트머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혹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칠각형.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요. 폴리곤. 자, 육각형입니다. 엔터. 여기 엣지를 물어보죠. 여기 보시면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 그 다음 엣지. 엣지가 모서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다시 물어봐요. 세컨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점 두 개를 클릭하니까 어떤가요? 첫 번째 점 클릭하니까 두 번째까지 점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때 여기다 뭘 쓰면 돼요? 좌표를 쓰는 거죠. 거리를 쓰는 거죠. 50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방향 맞춰 놓고 50 그리고 엔터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면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네들도 폴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1 누르면 속성창이 나오죠.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 폭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여기 도넛이요. 도넛.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도넛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자, 도넛은 그리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도넛이네요. 도넛. 그러니까 도넛은 뭐예요? 이렇게 원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물어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1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20. 자, 도넛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2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10. 이는 안쪽 지름이고 아웃사이드는 바깥쪽 지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값을 거꾸로 넣습니다. 이거 CAD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상관없어요. 또 하나,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2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20. 안쪽 지름하고 바깥쪽 지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20. 그러면 이렇게 점 찍듯이 점의 모양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죠. 자,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50, 50, 50, 50. 자, 이렇게요. 50mm짜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선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여기 있네요. 스플라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두 종류의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스플라인이 두 개예요.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두 개입니다. 스플라인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메소드가 나옵니다. 여기 메소드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피트 커브입니다. 피트 커브는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이게 피트 커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CV 커브입니다. CV 커브는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이렇게요.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이 CV 커브는 이렇게 접선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클릭한 포인트와 포인트를 접하는 곡커브를 계산하는 게 CV 커브고, 피트 커브는 위에처럼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됩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오토캐드에서 유일하게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스플라인입니다.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스플라인인데, 스플라인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트 커브,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두 번째는 CV 커브, 접선으로 그려지는 곡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엘립스입니다. 타원이요. 타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실까요?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30, 서클, 반지름 50.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수직선은 중간에서 자르고요. 수평선은 이렇게 바깥으로 자르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죠. 자, 원도 지우고 그 다음에 바깥 수직선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mm짜리하고 60mm짜리 선이 만들어지죠. 자, 타원이라는 건 뭐예요? 찌그러진 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축, 단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찌그러졌기 때문에 길다라죠. 그러니까 긴 축, 짧은 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AD에서는 긴 축, 짧은 축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타원은 여기 있습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센터 방식하고 엑시스 엔드 방식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엘립스. 그러면 제일 먼저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 이렇게요. 클릭. 그 다음 어더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또 다른 끝점. 클릭. 그러면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디스턴스 투 어더 엑시스. 또 다른 축의 끝점. 이렇게요. 점이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여기 미드 포인트가 찾아지기 때문에 여기 끝점만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엘립스. 이번엔 센터 방식입니다. 중심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타원의 중심점 지정해주고 첫 번째 축의 끝점 이렇게요. 중심점에서 끝점을 지정하면 여기와 똑같이 대칭된 끝점을 CAD가 계산하는 거죠. 중심점이 나왔으니까 여기 끝점만 지정해주면 금방 이렇게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제 의아한 게 이거죠. 도대체 저 타원은 언제 쓸까? 타원이 언제 쓰여질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타원이 언제 나올까요? 어느 때에 타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타원을 많이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떡국떡 있죠? 떡국떡이 타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원 기둥 있죠? 원 기둥을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원 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면 그 단면이 타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그리는 건 정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설계에는 기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투상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0도, 90도, 45도 사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누구를 지우냐면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사선 있죠. 얘를 지웁니다. 트림. 그리고 얘를 삭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제가 이제 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그란 봉. 그러면 지름이 20인 봉을 그릴 겁니다. 옵셋 10mm. 이렇게 10mm를 2번 합니다. 자, 이쪽에서 라인을 그리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립니다. 쭉 올리는데 여기 45도 사선하고 딱 교차되잖아요. 그럼 요때 클릭하고 수평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려버립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여기 요 중간에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 그 다음 지금 그린 이 선을 중심선으로 이렇게 싹 바꿔버립니다.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저는 미리 레이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로드, 센터.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여기 중심선 교차점에다가 서클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반지름 1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옵셋 10m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10mm 옵셋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 원 맞닿는 부분 있죠. 여기서 쿼드란트 포인트가 물체의 끝점이 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45도 사선으로 맞닿게 되면 이렇게 딱 만나게 됩니다. 45도 사선으로 가면 이렇게 딱 만나게 돼요. 45도 사선을 쓰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45도 사선을 쓰면 똑같은 크기로 만나게 돼요. 지금 보시는 얘가 정투상을 한 겁니다. 이 중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울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남길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이 부분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리해 보시죠. 얘는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얘는 오른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얘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UCS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 서클 0,0에서 이제는 10. 익스트루드 한 100mm, 한 200mm만 빼볼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아이고, 이런 로테이트 0,0에서 마이너스 90도. 자, 위에서 보니까 네모나게 보이죠? 근데 어머, 이런 로테이트. 자, 위에서 봐도 그렇고 앞에서 보니까 어때요? 네모나게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원으로 보이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물어보셨듯이 이렇게 봉인 거죠. 이런 봉의 경우 위에서 봐도 네모나고 앞에서 봐도 네모나고, 다만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풀어서 그린 겁니다. 마치 사물을 육면체에다가 가둔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걸 정투상이라고 해요.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아마 정투상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투상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정투상을 한 겁니다. 정투상을 할 때 정면 앞에서 바라본 것에 오른쪽 제일 끝점 있죠. 여기서 45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정면에 오른쪽 제일 끝점, 오른쪽 제일 위점 있죠? 여기서 45도 그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린 거예요? 0도, 90도, 45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를 여기서 45도가 아닌 30도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겠습니다. 150도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잘리겠죠. 아니다. 여길 자르지 말죠. 여길 자르겠습니다. 라인. 음, 30도. 자,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여기가 30도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라보시죠. 자, 라인, 쿼드란트, UCS, X축으로 90도, 라인, 쿼드란트, 클로즈, 조인. 자, 익스트루드, 그 다음 푸시앤풀. 맞나? 풀앤푸시. 프레스풀.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이걸 A, 엔터. 보이시나요? 타원으로 보이는 거. 여기 3D로 보면 타원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빼봤습니다. 위에서 보면 타원으로 보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도 타원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뭘 찾냐면 중심을 찾는 겁니다. 중심이요. 지금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찾아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선이 여기 있죠? 사선과 만나는 이 포인트, 여기가 타원의 중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얘를 교차점을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원의 중심과 사선이 만나는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가 타원의 끝점이고요. 여기가 타원의 끝점입니다.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립스. 자, 끝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끝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끝점이 여기 있고요. 자, 딱 맞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끝점, 끝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끝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 그렸으면 이제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그린 이 모습하고 제가 3D로 표현한 이 모습하고 어떤가요?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봉을 사선으로 잘랐을 때 그 잘린 면이 바로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쉽게 얘기해서 떡국떡인 거죠. 떡국떡이 바로 타원으로 이렇게 잘립니다. 근데 얘가 타원이 아닌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45도로 자르면 타원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라인. 자, 여기서 해볼게요. 라인. 이번엔 45도. 여기죠? 서클. 그죠? 45도로 하면 딱 원이 나옵니다.
45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잘랐을 때는 다 타원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아크는, 아니, 타원은 이 정도면 족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시죠. 이번엔 호입니다. 호 그리기. 호 그리기.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120도. 이렇게 12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0.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요렇게 그려보시죠. 자, 호를 여기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아요. 호를 그릴 때는요, 무조건 점 3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점 3개입니다. 첫 번째 3포인트입니다. 점 하나, 점 둘, 점 셋. 호 그려진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점을 3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호를 그리려고 보니까 봅니다. 점 3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점 3개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 시작점, 중심점, 끝점. 스타트, 센터, 앵글. 시작점, 중심점, 각도. 스타트, 센터, 랭슨. 시작점, 중심점, 길이.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앵글. 시작점, 그러니까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각도. 그러면 중심점은 CAD가 알아서 찾습니다.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이건 뭐냐면 접선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반지름.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요. 얘가 문제가 돼요. 잘 보세요. 항목이 3개예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죠. 근데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요. 스타트, 센터, 엔드. 시작점, 중심점, 끝점. 똑같죠? 첫 번째 입력하는 게 시작점이냐, 중심점이냐. 두 번째 입력하는 게 중심점이냐, 시작점이냐. 똑같은 겁니다. 이 아래 3개, 센터, 스타트, 엔드, 센터, 스타트, 앵글, 센터, 스타트, 랭슨. 얘는 맨 위에 얘하고 중복입니다. 첫 번째 입력할 걸 호의 시작점으로 넣을 거냐, 호의 중심점으로 넣을 거냐, 이 차이인 겁니다. 나머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6개인 겁니다. 이렇게요. 자, 맨 위에서부터 보죠.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호의 시작점, 그 다음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 자,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입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120도. 그럼 딱 맞게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랭슨, 길이. 근데 이 길이가 2개가 있습니다. 자, 호에서 말하는 길이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가 있고 두 번째는 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의 길이는 호 또는 원,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호의 길이는 호 둘레로 가는 길이. 그럼 현의 길이는 뭘까요? 저 현자가 줄이란 뜻입니다. 줄현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 제일 끝점에서 끝점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이 길이. 이해되셨나요? 왜 우리 현악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콘트라베이스 같은 뭐 피아노도 그렇고 현이죠.
줄을 묶어서 쓰는 거잖아요. 양 끝에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쓰는 거. 줄이죠. 네. 호가 이렇게 있으면 줄의 양 끝점을 묶어서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호의 이쪽 끝점에서 저쪽 끝점까지 일직선상의 길이.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호의 끝점에서 끝점까지 일직선상의 길이. 아니, 일직선 길이라고 할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대략 여기서부터 이 끝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의 길이가 여기 보이시죠? 일직선상의 길이가 86.6mm랍니다. 자, 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여기 차드 랭스라고 나오죠? 현의 길이란 뜻입니다. 86.6. 가서 딱 붙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그릴 때 이거 반지름 50으로 그렸습니다. 그죠? 현의 길이는 최대 어디까지냐면 지름까지입니다. 최대 지름까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지름 100mm. 그럼 딱 반원 그려지죠. 그런데 이 지름보다 더 큰 값을 입력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지금 시작점, 중심점 넣는 게 여기가 반지름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긴 값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에러가 납니다.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100.001, 1000분의 1입니다. 에러가 나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 랭스는,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더 큰 값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지름 넣어보시고 지름보다 큰 값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려지나 안 그려지나 확인해 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다음이요. 스타트 앤드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자, 각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다 제가 120이라고 써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려왔던 모습대로 그릴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이렇게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죠. 마지막이네요. 시작점, 끝점,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라디어스 50. 자,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시작점, 끝점, 라디어스 50.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도 그려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수정 명령어인데요. 수정 명령을 세로로 읽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가로로 보지 마시고 세로로 보세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예요. 이 4개가 기본입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지우고 이렇게 4개가 기본입니다. 오토캐드만 그러냐? 아니요. 포토샵도 뭐 3D 맥스도 스케치업도 뭐 다른 여타 프로그램들도 다 똑같아요. 이 4개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move, rotate, scale, erase 여기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슷한 것들끼리 다 묶어 놓은 겁니다. 이동하고 복사하고 한 끝입니다. 이동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배열하고, 그러니까 복사하고 배열하고 역시 한 끝이고,
그 다음 미러가, 카피 미러가 또 한 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동하는 거하고 복사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렉탱글 10,10 제가 여기다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동하는 명령은 여기 있어요. 이동, 카피, 뭐 로테이트, 미러, 스트레치, 스케일, 그 다음에 어레이, 그 다음 여기 눌러보시면 나머지 명령어들이 여기 쭉 숨어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Object,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Select, 선택하다, Object, 객체. 그러니까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엔터. 그랬더니 스페이시파이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넣어주세요. 기준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동하니까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CAD는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 입력해 주세요. 자, 어떤가요? 이동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물체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자, 이쪽 방향으로 뭐 50mm만, 그럼 숫자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자, 골뱅이 50만큼 45도 방향, 그러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얼마든지 좌표를 이용해서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기 나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여기 중간점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최종 목적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끝점에 중간점이죠. 그죠? 이동하기, 여기 중간점이 여기 끝점으로 이동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제가 원하는 건 요 끝점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는 끝점이고 사각형은 중간점이죠. 이동하기, 중간점 선택하고 끝점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복사를 할 겁니다. 자, 방금 그랬죠? 이동과 복사, 무브와 카피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카피. 셀렉트 오브젝트입니다. 객체 선택해달래요. 선택했습니다. 기준점 물어봐요. 기준점 클릭했습니다. 세컨 포인트 물어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건 뭐예요? 복제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동과 카피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사용하는 점은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선택하고 기준점 물어보고 세컨 포인트 지정해주면 돼요. 카피와 무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뭐예요? 무브는 내가 선택한 게 이동해서 넘어가는 거고, 카피는 내가 선택한 거 그대로 냅두고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자, 이 방향으로 20mm, 40mm, 60mm, 80mm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그 다음 이렇게 40, 60, 80 이해되셨나요? 베이스 포인트에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복사하는 거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하는 거, 이게 바로 어레이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거, 이게 어레이,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피에도 이런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 array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클릭. 그럼 전체 몇 개를 복사할 건가요? 5개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0mm 간격으로 이렇게 딱 복제를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몰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모르는데 다만 여기에 5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카피. 자, 기준점 클릭하고 array. 개수는 5개. 간격이잖아요. 이렇게 대충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fi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fit가 맞추다란 뜻입니다. 맞추다란 뜻이에요. fit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끝점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 간격은 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간격만 알 뿐입니다. 그럼 이만큼의 간격은 누가 계산해요? CAD가 알아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기 자신 포함해서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복사를 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array라고 합니다. 배열이라고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명령어, 배열하는 명령어가 바로 array입니다. array. 오늘은 array까지만 할 겁니다. 자, 보시죠. array. 그러면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해요. 객체를 선택하면 물어봅니다. rectangular array를 할까요? 패스 array를 할까요? 폴라 array를 할까요? 사각형 배열할까요? 경로 배열할까요? 원형 배열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사각형 배열이요. rectangular 배열이요. 보이시나요? 사각형 모양으로 복제가 된 거. 이 위에 리본이 싹 바뀝니다. 리본이 바뀌어요. 컬럼은요, 이렇게 개수를 말합니다.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 4개. 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둘, 3개. 여기서 숫자로 조절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2개. 그러면 이와 같이 12개로 싹 바뀝니다. 8개. 그러면 8개로. 로우를 12개로. 그러면 이렇게 12개로 바뀌겠죠. 자, 4개. 3개. 자, 그리고 클로즈 어레이. 자,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그 다음에 여기 비트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윈이 간격이에요. 간격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격은 아이템의 끝에서 아이템의 시작, 여기를 우리는 비트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격이 여기 나와 있는 간격은 여기에요. 아이템의 시작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까지 이 거리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격은 말 그대로 사이 간격입니다. 요만큼을 말해요. 그러나 CAD에서 말하는 간격은 다시 말하자면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이만큼을 말합니다. 차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10mm 그랬습니다. 어떤가요? 10mm,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 그러면 여기 자기 자신 10mm고 여기 사이 간격 10mm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가 되겠죠. 네, 여기도 20mm. 그러면 간격이 넓어질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다시 어레이를 할 건데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어레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associativ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문제예요. associative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연관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해야 하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연관 배열이 돼 버립니다. 연관 배열이 되면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간격이 연관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붙어 버립니다. 한 대 붙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어레이 에디트가 돼 버립니다. 어레이 에디트가 돼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보시죠. associative를 체크하면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을 끝내는 게 아니고 배열을 묶어놨다가 계속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개수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수도 조절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10mm. 이거 너무 크다. 반지름 5mm. 제가 반지름 5mm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선택했고요. 여기 에디트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디트 소스는 뭐냐면 원본 수정하기예요. 자, 정말 수정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제가 이렇게 기역자로 선을 그려봤습니다. 트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끝에 항목으로 가면 여기 세이브하고 디스커드가 있죠. 디스커드는 버리기고 세이브 저장하기입니다. 어떤가요? 내용이 다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에디트 소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 리피스 아이템입니다. 여기 리플레이스 아이템 바꾸기예요. 아이템 바꾸기. 자, 눌러보면 리플레이스 아이템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중심점이요. 중심점 지정해 주고 그 다음 클릭.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아이템. 리플레이스가 대체하다는 뜻이에요. 대체합니다. 아이템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select replacement object. 대체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얘가 대체할 객체죠. 엔터.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base point of replacement object. 그러니까 대체 오브젝트의 중심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대체할 아이템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아이템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지금 associative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다 한 대 묶여 있죠. 자, 여기 explode. 지우개 바로 아래 분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면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낱낱이 다 쪼개집니다. 그럼 더 이상 연관 배열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 연관 배열 풀어버리시죠. 라인을 여기서부터 50mm만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어떤 걸 할 거냐면 원형 배열을 할 겁니다. 원형 배열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그러면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의 중심점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클릭. 그럼 원형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 아이템의 개수를 조절하시면 돼요. 12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원형으로 배열된 거 보이시죠? 자, 필 전체 각도입니다. 180도. 그러면 180도 동안 12개, 16도 간격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associative가 있습니다.
저는 오소시에이티브 끌 겁니다. 그리고 360도. 네, 그러면 30도 간격으로 이와 같이 12개가 복제가 됐네요. 자, 복제 한번 해보시죠. 이과제물이야. 이과제물. 우리가 이거 몇 번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잘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안쪽부터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옵셋 55mm. 아이고 이거 너무 크다. 옵셋 5mm.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바꾸고 LT 스케일로 좀 줄여놓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서클. 여기다가 반지름 3.5. 자,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로 바꾸고. 금방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네, 얘는 아이템 아예 지정도 안 해도 되네요. 6개.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사실 어레이로 만들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과제물입니다. 그냥 라인 그리시면 돼요. 라인. 이렇게 수평선으로. 얘가 중심선입니다. 서클. 지름 30. 다시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옵셋 10.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아이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필렛, 반지름 4. 필렛, 반지름 2.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요.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요. 분명 한쪽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때 어레이. 자, 전체 다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아이템을 3개로 바꾸면 됩니다. 클로즈.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으로. 아이고, 이런, 여기가 3개나 들어갔구나. 자, 다시 트림. 자,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